이쪽에 키는 항상 새 것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이는 키도 때에 따라 잡음을 냅니다. 다가닥. 근데 중요한 거는 바이러스 잡음입니다. 이게 들리면 뭔가 손을 대보고 물체를 물려보고 이래 해서 안 나면 아 여기구나 라고 이제 잡을 수 있는데 이런 자그마한 이제 소음들은 여러 군데서 나올 때 음악 소리보다 적게 들리기 때문에 그 잡음이 음악 소리와 섞여서 들립니다. 잡음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아무래도 깔끔한 소리가 재현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겠죠.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 들리지 않는 음악 소리 때문에 묻혀서 들리지 않는 바이러스 잡음, 그것들도 이런 자그마한 키에서도 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군데 이런 것들도 안에서 만약에 이거 허범제를 안 넣었다면 따닥따닥 끓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음악 소리가 적을 때는 많이 안 흔들리니까 안 나다가 음악 소리가 커지고 베이스가 좀 이렇게 재현될 때는 스피커의 중간적인 폭발과 압력 때문에 이는 도화트림이 떨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미연에다 차단하는 방법이 도화트림의 질량을 높이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이런 것들도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잡음을 낼 수 있다 해서 행여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허범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 배터리 도화트림인데 1리터 패널과 명확하게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딱 떨림없이. 그래야 이 인클로저가 하나의 인클로저다 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어지는 그 방법과 이렇게 왜 이게 디자인 설계를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이제 요 결합을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쫙 붙었을 겁니다. 이 정도면 피스를 쪼을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3차 패널을 안고 피스가 1차 패널 쪽으로 침투하듯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차 패널에는 나사산이 없어야 된다는 거. 이거는 홈용 스피커인데 가용 스피커가 8인치가 이리 높은 건 없습니다. 왜? 장착하기 힘드니까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계산해서 좀 얇게 이 높이가 많이 안 되게끔, 이 높으면 누가 장착하기가 힘들어서 스피커를 구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홈용이라서 이렇습니다. 스피커가 제일 잘 움직일 수 있고 이 엔지니어가 내고자 하는 소리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타입인데, 엔지니어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 회사의 엔지니어는 이러한 구조로 만든 겁니다. 이게 스피커가 많이 움직일 수 있고 스피커가 장시간 센 출력에 노출돼도 열 발생률도 적게끔 설계된 겁니다. 열이 많이 발생하면 에너지 손실이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두꺼운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작업을 했고,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자동차 앞도어가 어찌하여 8인치의 포터형 엔클로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나?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8인치 6인치 한 발이든 두 발이든 8인치 한 발을 앞도에 달든 이 앞도어의 난 조건들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가오디오 전문가로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가오디오 전문가로서 이런 석자를 참 내밀기도 내 스스로 맞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이 앞도어를 6인치 두 발이든 한 발이든 8인치든 제대로 된 인클로즈 구조로 변경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그러하면서도 자동차의 고유 기능은 그대로 쓰고 그런 것들로 제가 계속 이게 고민하고 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또 그것을 현실로 옮겨보고 내 마음에 아쉬움이 남는 작업들을 계속 해오면서 개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작업 몇 번 해보고 앞도어는 엔클로즈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어, 포기야,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하고 그런 마인드하고 저하고는 다릅니다. 오로지 제가 직접 해보고 경험해보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반복되고 여러 다양한 방법에 의한 결과물들을 할 말은 100개지만은 한두 단어로 압축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클로저가 실드든 포트든 뭐 홈오디오의
엔클로저를 만드는 것만큼은 완전하지는 못해도 현재 이 차의 작업 과정을 봐왔을 때 현재 이거 체결 방식과 디자인 이 방식을 보면 충분히 인클로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할 만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아마 엔클로저를 제작하기 위해서 도전을 해봤거나 아니면 그냥 한 번도 자동차 앞도어를 인클로저를 만들기 위해서 도전을 안 해봤지만은 음악적인 어떤 에너지의 상식과 어떤 지식이 있다면 어떤 행태를 보고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도어에 이렇게 도전을 좀 해보신 분들은 어느 부분 때문에 이거 앞도어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요소들이 저는 뭔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 개선을 했다. 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100%는 아니지만 아주 많이 개선을 했다. 그래서 저는 엔클로저 기능으로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엔클로저다 라고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또 다음번에 작업은 여기서 또 진화된 인클로저를 만들겠죠. 포타를 내는 게 우리가 인클로저를 정확하게 홈모듈처럼 만들었을 때 포타의 의미가 있지, 이게 바람이 숭숭 빠져나가는 이 차에 머신 포타의 의미가 있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빠지지 않고 잡음을 없고 바이러스 잡음도 없애고 최대한 스피커 본연의 순수 소리를 뽑아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경우에 이 포타의 효과가 있고 없고는 그때서 차이 나는 겁니다. 만약에 일상적인 패턴의 방음 작업과 이렇게 소음 작업을 하고 포타를 냈다면 크게 효과 없을 겁니다. 포타로 이 안쪽에 압력이 생기기 이전에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포타는 그냥 바람을 빼낸다는 의미보다도 이 스피커가 가동됐을 때, 순간적으로 가동됐을 때 이 인클로저 역할을 하는 도어에 공기의 압력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그 압력에 의해서 스피커가 에너지를 더 발산하고 다이내믹하고 탄탄하고 좀 더 강력한 저음을 뽑아낼 수 있고, 볼륨이 적을 때도 로우 베이스가 울림에 의해서 더 많은 양을 발생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쪽에 도어 안에 압력의 양에 따라서 이 스피커의 능률이 더 상승하느냐 아니면은 하락하느냐가 정해지는 겁니다. 특히 저음에서. 그러면 이 저음의 발생량과 스피커 콘지의 압력 스타일에 따라서 중저음과 중음의 소리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 스피커 아데링의 6개의 피스가 3차 패널을 그냥 관통하고 1, 2차 패널에 나사산으로 되어 있는 나무 사이를 쫀득하게 뚫고 들어가서 이 스피커 피스의 머리가 이 아데링을 잡고 당겨서 2차 패널의 표면과 3차 패널의 표면을 압축을 시켜서 꼼짝 못하게 잡아주는 거죠. 이쪽 피스도 마찬가지고 이 뱅글러 피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도어 트림이 스피커 100불이죠. 이 도어 트림이 정확하게 인클로저랑 이 하나의 일체가 조금 두껍고 본드칠을 많이 하면 이런 부분이 세월 지나서 안 뜨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리 쑥 들어간 이런 부분도 세월이 지나도 잘 안 뜨죠. 본드칠이 좀 넉넉하게 되어 있으면. 근데 그 본드칠을 넉넉하게 하면 이게 본드가 꾸덕꾸덕 굳으면서 이 천하고 하나의 일체가 되면서 좀 이 천이 좀 뻣뻣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잘 안 늘어나는 거죠. 안 그래도 스웨드 천이 두꺼운 거는 잘 안 들어가는 편인데 스판츠는 정말 잘 늘어나거든요. 작업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근데 스판츠는 작업하고 나면 좀 이렇게 이 포면의 어떤 질감들이 거의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적습니다. 또 이는 보슬보슬 털도 좀 길고 이게 좀 작으면 좋은데, 그래서 이거 제 이름 한번 써볼까요? 좋네. 제 이름은 써봤습니다. 그냥 요렇게 약간 들어갔죠. 이렇게 그죠? 쪽 패널이 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위에는 좀 많이 들어가고, 요런 것도 디자인할 때 요 피스를 좋을 거기 때문에
어떤 모양의 쪽 패널을 만드는 게 좋을 것인가, 나중에 이 쪽 패널을 다른 형태로 바꿨을 때 이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이 쪽 패널의 위치와 모양을 정하는 겁니다. 디자인이 시각적인 디자인이죠. 시각적인 거. 도어 패널이 도어 인클로저랑 정확한 하나가 되게끔 체결하는 방식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은 저기는 피스가 좋아진 상태가 아니고 도어 트림의 OM으로 있는 키로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피스를 풀고 저거를 드러내는 과정을 볼 수 있겠죠.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에 보면 이 도어 트림을 풀면 이는 쫄대 몰딩이 있습니다. 이 몰딩이 요 창문에 이렇게 딱 붙는 겁니다. 이 몰딩 역할이 뭐냐면 약간의 이게 벌어져 있는 쿠션이 있습니다. 이게 창문이 내려왔다 올라왔다 할 때 창문의 빈틈을 막아주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소음, 우리는 방음을 했기 때문에 외부로 들어오는 소음이 적을 겁니다. 칠판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외부로 들어오는 그 풍절음이나 소음을 이쪽으로 세워 놓는 것도 막고, 비가 이게 습도가 오르는 것도 막고, 다양한 노이즈도 막고 할 겸 이런 몰딩이 있는데, 이 몰딩이 오래되면 약간 이제 탄력이 없어지고, 쉽게 말하면 숨이, 우리 매트리스도 뭐 서프닝이 살짝이 이제 가라앉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요 적당하게 쫀쫀하게 잡아줄 이게 표면에, 또 창문에 붙는 표면 이 재료가 좀 기름기 같은 게 마르면서, 우리가 오디오를 장착하지 않는 차는 상관없는데 오디오를 장착했고 또 가 오디오 스피커의 압력이 도어를 강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압력이 우리가 원치 않은 곳으로 새어나가는 것은 스피커의 움직임, 절제력을 이렇게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새어나오는 것도 좀 잡아주고, 혹시 새어나오는 게 있더라도 떨림도 잡아주고 할 겸 이 몰딩을 교체할 겁니다. 그리고 이 뺑둘러 이렇게 있는 이 고무입니다. 이 고무가 유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레일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흔들림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세월이 지나면 이 몰딩에 기름기도 빠지고 먼지도 쌓이고 하면서 이게 유리가 왔다 갔다 할 때 저항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또 외부의 풍절음이나 바람 소리, 또 외부의 백체 반사음, 타이어가 내는 소음이 외부 백체에 반사돼서 들어오는 소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교량이라든가 고속도로나 국도에 고속도로 바로 옆에 산 같은 게 있거나 어떤 옹백 같은 게 있을 때 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타이어 소음이 반사돼서 그런 것들도 이런 고무 몰딩이나 이쪽 고무 몰딩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틈이 있으면 들어올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바람 소리도 잡을 겸 해서 또 창문도 왔다 갔다 저항 없이 움직일 수 있게끔 요 몰딩도 교체할 겁니다. 요것 때문에 미리 이게 조립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단은 정상적으로 조립됐다면 이 상태에서 여기에 스피커 아데링이 들어오고 있을 것이고, 이쪽 패널을 풀면 스피커 피스가 여러 개가 이 도어 패널을 1차, 2차 패널과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쇠와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어 패널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엔클로저랑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 피스를 안 좋았기 때문에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피스를 좋았다 치면 풀고, 여기도 안에도 피스가 있겠죠. 정상적인 체결했다면. 요거는 쪽 패널은 그냥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도정한 게 아니고 적당한 어떤 간격을 유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살짝 이런 뭉대주 스웨드 천의 장점이죠. 표가 안 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자국이. 여기에 피스가 여러 방 조일 겁니다. 그럼 다 풀었다 치고 이것도 덜 내고 풀었다. 그러면 스피커도 덜 냈으니까 이제는 분해하는데 원래 이런 피스들, 그러고 빙 둘러 있는 플라스틱 키가 이걸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일상적인 도어 트림을 분해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분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통상 이거 리무버 가지고 이 앞쪽부터 보통 그러지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게 이렇게 조립된 지 한 보름은 넘었는데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지 않게 따길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는 없이 여기 보면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무시하고 빼게끔 거리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쪽 백미러 쪽보다는 이게 키가 빠졌을 때 들어 올리려면 바깥쪽 라인부터 먼저 들어 올려야 잘 나옵니다. 아무 차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깥쪽 라인을 올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 라인을 살짝 올려주면 이렇게 빠져나오죠. 그러면 뭐 이런 거야 뭐 설명할 필요도 없지. 조금 전에 이쪽부터 올리는 거는 하나의 이제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하네스를 일단 다 뽑겠습니다. 하네스를 제가 싹 다 이게 이제 잡음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다 감아놨습니다. 좀 있으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베라크루즈의 프론트 도어는 비교적 분해도 잘 되고 OEM 상태가 분해도 잘 되고 이게 좀 조립됐을 때 좀 탄탄하게 조립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에 비해서는 도어 트림의 구조가 분해 조립 구조가 좀 좋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쪽 부분에 제가 너무 이게 분리되는 그걸 모르고 너무 많이 감아가지고 해범들을 조금 뜯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명 도어를 열면 불이 들어오는 조명 이게 커넥트인데 제가 너무 야무치게 한다고 여기에 흡음재를 뺑뺑 감는 바람에 지금 잘 분해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요렇게 이쪽에 기존 도어 작업할 때 다 소개했듯이 이런 부분과 다른 모든 부분들은 다 작업이 끝났는데 이쪽 부분에는 흡음재를 안 넣었죠. 그래서 요 에어 닥트 라인과 이런 부분에는 너무 두꺼운 흡음재를 하면 조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탄탄하게 돼 있고 이 부분에는 이게 도어 이게 3, 4자 패널하고 레진으로 일체형이 했기 때문에 도어 커버 자체가 좀 더 빳빳하게 탱탱해진 겁니다. 잘 안 울고 좀 무겁고 웬만한 잡으면 진동이 없게끔 한 겁니다. 이게 질량을 높이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동 발생이 없으니까 이렇게 잔잔한 잡음이 날 일도 없겠죠. 그리고 요 안쪽에도 이 하네스들은 일일이 다 이게 테이핑을 해서 흡음재로 테이핑해서 감아둔 겁니다. 요런 공간들은 손이 들어가는 공간들은 이 하네스를 꽂고 이거 꽂고 요 속에 감추려고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또 만약에 이 모터가 윈도우 모터가 고장났다 그러면 2차 패널을 풀면 이 윈도우 모터를 이 스폰지 흡음재를 빼내면 다 분해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도 할 겸 하네스도 감출 겸 이런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 요 속에 있으면 분해 조립에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요 잭들이. 요거는 분해했으니까 요거 유리에 붙는 몰딩을 교체하고 이거는 이제 이 키들만 새 것으로 다 바꾸고 하면 이거는 이제 끝납니다. 일단은 조립하기 전에 요것도 교체해야 되고 요것도 교체해야 됩니다. 일단 요거 교체부터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면 요 넓이가 조금 두꺼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게 원래 딱 붙어 있는 상태인데 조금 더 널널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를 좀 더 잘 잡아주겠죠. 그러면 행렬나 아랫단에서 이 공간으로 공기가 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공기가 안 새는 게 일단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키는 항상 새 것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이는 키도 때에 따라 잡음을 냅니다. 다가닥. 근데 중요한 거는 바이러스 잡음입니다. 이게 들리면 뭔가 손을 대보고 물체를 눌려보고 이래 해서 안 나면 여기구나 라고 이제 잡을 수 있는데 이런 자그마한 이제 소음들은 여러 군데서 나올 때 음악 소리보다 적게 들리기 때문에
그 잡음이 음악 소리와 섞여서 들립니다. 잡음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아무래도 깔끔한 소리가 재현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겠죠.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 들리지 않는 음악 소리 때문에 묻혀서 들리지 않는 바이러스 잡음, 그것들도 이런 자그마한 키에서도 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군데 이런 것들도 안에서 만약에 이거 허범제를 안 넣었다면 따닥따닥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음악 소리가 적을 때는 많이 안 흔들리니까 안 나다가 음악 소리가 커지고 베이스가 좀 이렇게 재현될 때는 스피커의 중간적인 폭발과 압력 때문에 이는 도화트림이 떨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미연에다 차단하는 방법이 도화트림의 질량을 높이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이런 것들도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잡음을 낼 수 있다 해서 행여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허범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빼내고 요것을 빼내고 이렇게 잘 빠지죠. 이거는 직접 하셔도 됩니다. 이걸 빼면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죠. 또 들어가고 요것을 일단은 이렇게 꽂고 창문을 일단 다 내리면 가능한 작업이 됩니다. 이 부분도 위로 올리면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빼고, 이런 것들이 좀 오래되면 창문을 반쯤 올렸을 때 문을 닫아보면 창문이 달싹거리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음악을 들었을 때 반쯤 이렇게 했을 때 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파락파락 뜰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강하게 들면 창문을 잡아보면 노이즈 난다 알 수 있지만 미세하게 뜰 때, 미세한 잡음 낼 때는, 바이러스 잡음 낼 때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높아심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걸 교체하면 잡음이 안 날 것이다 라고 느낌이 오는 것들은 실제 잡음이 발생 안 할 수도 있지만은 다 교체해버리면 행여나 모르는 바이러스 잡음도 없앨 수 있다. 그리고 크게 부품가격이 비싸지도 않고 또 교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볼만 한 겁니다. 원래는 여기다가 WD 같은 거 좀 왁스를 좀 뿜은 다음에 집어넣으면 잘 들어가겠죠. 일단 그냥 한번 넣어보고 잘 안되면은 WD나 왁스를 바르고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뺐을 때가 이게 이 끝이 턱이 여기까지 들어갔으니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많이 들어갔으면 다시 빼면 되니까. 일단은 이만큼 넣어보고, 요거는 그냥 딱 보면 누구나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 딱 보면 이리 들어가는 거 맞네. 미리 뗄 때 이제 조립되는 행태의 모습을 봤다면 조금 위로 올릴까요? 그리고 이게 딸려 내려가면 이 꼽히던 게 다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창문을 닫으면 유리 힘으로 해서 올라가겠지만은 이게 모서리 부분 이게 딱 받치고 위로 딱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모자라는 부분을 당겨 올려서 고무를 늘어뜨려서 작업하게 되면 나중에 서서히 딸려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짙게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이 부분은 늘어지지 않는 상태로 해서 이걸 밀어 넣어야 된다. 그거 말고는 별로 크게 주의점은 없습니다. 우리 했을 때 너무 좀 키가 커서 억지로 들어간다는 싶은 마음으로 조립하게 되면 이렇게 내려올 일이 없죠. 반대편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대편에도 원래 있었던 행태대로 하면 되니까 이쪽에서는 그대 이거 뭐 잘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확인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 이쪽 부분이 이 부분도 잘 들어가네요. 잘 들어가고 이제 여기 들어가 버리면 이거 넣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쪽 부분보다는 들어가기가 힘든 코스인데 일단 그냥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잘 안 들어가면 더블D 같은 데로 뿌리면 잘 들어갑니다. 그러면 잘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이게 도화가 이제 좀 지저분하거나 뭐 흙먼지가 많다면 이게 좀 잘 안 들어갈 텐데 새가 좀 깨끗한 편이라서 그런지 일단은 잘 들어갑니다. 항상 여기서는 조금 키가 좀 높은 듯한 상태에서 밀어넣는 거 요거 하나만 이 주의를 하면 이거 고무 몰딩 교체하는 데는 크게 뭐 실수할 일이 없는 건데 이쪽 부분을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백미러가 접혀 있어 가지고 시야 확보는 잘 안 되지만 약간의 헤라를 가지고 작은 헤라가 작은 헤라가 이거 제가 너무 많이 밀어서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원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장갑을 끼고 하는 바람에 좀 손이 감각이 묻어가지고 백미러가 또 접히 있어갖고 이 키를 넣어야 백미러가 열려서 그냥 이제 하려 하니까 조금 시야가 가립니다. 이쪽에 구석에.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거 오리발 이 리무버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요게 딱 좋습니다. 저는 뭐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다른 거 뭐 있는데 너무 커도 안 좋고 또 너무 얇아도 안 좋고 여기 뭐 여기저기에 골고루 쓰이는 공구가 돼서 뭐 지금 여기도 그거 대신에 헤라 대신에 지금 써지는데 이게 지금 얇은 헤라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얇은 헤라 좀 더 이렇게 칼처럼 예리한 헤라가 비좁은 공간을 이렇게 질을 잡아주니까 이 고무가 이 백미러 이거 보호 카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간이 좁아가지고 백미러가 지금 문에 이제 거슬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할만해서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차 키를 넣어가 백미러를 접어야 되는데 별 난구수도 아닌지 이제 요 시야 확보가 잘 안 돼서 요 안 되겠다. 백미러 펴야 되겠습니다. 전작 펼걸 그랬네. 요 부분이 좀 꽤 난코스네. 고무 끝이 원 안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요 경우는 약간은 이제 이게 뭐 왁스를 살짝 뿜든지 물기가 있으면 더 잘 들어갈 건데 일단 제가 물기 없이 왁스기 없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반대편에 할 때는 WD를 발라가지고 했는데 약간의 이제 왁스기가 있으니까 WD에서 저절로 쑥쑥 들어갔는데 요 고기 없으니까 고무의 어떤 그립력에 의해서 여기 백미러 쪽에 요게 빈틈이 없으니까 안으로 좀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거 조금 발라보겠습니다. 이게 이만큼 해도 되는데 그래도 좀 더 완전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 하실 때는 미끌미끌한 어떤 소재를 좀 뿌려서 이 고무가 자리 잡을 때 슬렁슬렁 들어가게끔 보려하는 게 작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는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나타나기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이 부분이 이제 이
땡기지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이 밀리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힘들 것이고 이렇게 하면 조립되면 자리를 잘 잡을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이 부분이 네.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게 백미러 좋아하는 카바가 너무 이쪽 바르다면 꽉 붙어가겠네. 고무가 살짝 들어가줄 수 있는 틈이 잘 안 생겨서 시간을 조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고 바로 들어갔네. 이 안쪽 부분은 볼 거 없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무 카바도 꽂았고 그러면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할 거 다 했습니다. 이쪽 부분에는 철판에다가 이 매트를 왜 다 바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철판의 뒤편에 이런 매트를 최대한으로 2겹, 3겹 필요한 가능성이 있는 데는 그리 많이 발랐고 요거의 어떤 반대편의 어떤 질량 이 흔들림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다 했고 해서 앞쪽에는 그냥 요 모양 내듯이 그냥 대략적으로 발란 겁니다. 그래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이게 많이 바르면 이쪽에 에어닥트 들어가는 공간이 또 허범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불룩해지면 이 압력이 가해지면서 이게 조립돼도 괜찮은데 너무 압력이 많이 가해진 상태에서 조립되면 이런 키들이 트림이 지자리에 자연스럽게 딱 붙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세월이 지나면 형태가 변형되면서 노이즈, 잡음 또는 바이러스 잡음을 낼 확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 안쪽 부분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키도 있으니까 약간 가볍게 살짝 가벼운 느낌으로 조립되는 게 좋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서 튼튼하게 잡아줬기 때문에 이게 흔들려서 무엇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욕심내서 많이 바르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고 대신에 이쪽 부분이 여기 대일 겁니다. 분명히 계산해 보면 이게 좀 볼록한 부분이 있잖아요. PT해 놓은 부분. 요거 들어간 부분 요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꺼워지면 이게 압축이 되면서 압력이 가해지면서 조립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후에는 피스를 주어지 않기 때문에 이 키의 힘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고 이쪽에 질량이 빳빳한 게 있어서 흔들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표면이 여기에 제대로 안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이 안 바르게 이만큼 해도 이게 딱 붙습니다. 적당하게 붙어서 조립됩니다. 요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조립하고 여기는 왜 아무것도 안 붙이느냐?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면과 이 표면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쪽 피스들이 튀어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꼬불꼬불. 요거는 이쪽에 실제 도어의 하얀 쇠와 도어 서비스를 위해서 안쪽에 철판, 이 은색 철판은 이 볼트로 좋아지죠. 여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볼트로 듬성듬성 좋아져 있는 게 이게 접착력이 아무래도 안 떨어지겠습니까? 강한 베이스음이 압력이 들어갔을 때 우리 엔클로즈는 압력을 많이 잘 견뎌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도 아니고 쇠가 나무보다는 야물겠지만 얇지 않습니까? 얇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허범제를 잘 선택을 해서 넣었고 또 이 부분에서 이 은색과 흰 색깔의 결합을 이 나무 이게 피스 양쪽이 같이 잡아주는 겁니다. 삥 둘러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또 다음에 도화에 어떤 일로 인해서 분해해가 안에 정비를 해야 될 경우에도 누군가가 뜯었을 때, 뺐을 때 누군가가 쉽게 분해할 수 있어야 되고 조립도 어느 정도 쉽게 조립이 돼야 되고 쉽게 조립했지만 조립된 이후에 인클로즈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조립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스피커를 풀고 쪽 패널을 풀면 도어 카바는 지줄로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피스를 보니까 풀면 되겠네.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풀고 그 다음 이것도 피스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2차 패널을 풀면 1차 패널에 쭉 박힌 피스가 눈에 띕니다. 풀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레진과
이런 부분들이 이쪽에 그 은색 철판이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를 평면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레진 작업이 들어가서 레진이 이제 딱딱히 굳기 전에 피스를 1차 패널에 두꺼운 25T 피스를 줘오면서 이 수평이 평평하게 되게끔 해서 레진이 그대로 굳은 겁니다. 그러면 레진은 수평력이 있는데 1차 패널이 두꺼운 나무가 떨어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앞선 동영상에 보면 다 있습니다. 잘 떨어지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 조립을 분해 조립을 하더라도 누군가가 카센터에서 분해 조립을 하더라도 딱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참 분해 조립 될 거 아니고 그 뭐 나중에 분해하고 나서 손보고 나서 다시 조립하는데도 뭐 기억할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조립하면 되게끔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혼자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상하게 된 게 아니고 누구라도 보면 난방에 조립을 100% 기능에 손실 없이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조립하고 이거 키를 이제 이거 키가 있어 자꾸 또 이거 잠금 장치가 움직이는 바람에 그 포지션을 못 찾아서 항상 이런 거 넣고 나면 도어 캐치 커버하고 잠금 장치를 확인 사살, 쉽게 말하면 확인 사살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거 도어 이거 여는 캐치 커버 라인을 보통 다른데 집중하다 보면 미처 꼽지 못하고 문짝을 조립해 버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립되고 나면 이제 확인 사살을 하는 게 습관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이 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이게 선들이 도어 트림하고 이렇게 걸리나 안 걸리나 이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있으니까 이제 요 확인을 하고 이 하네스들의 처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하네스를 어디에 공간에서 정리되게 할 것인가 그것도 이 패널을 만들 때 좀 생각을 해가면서 하면 나중에 조립될 때는 좀 편리하게 조립되는 겁니다. 여기가 조금 타이트한데 뭐 한번 하네스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렇게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맞지 않으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지금 자연스럽게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약간 덜 자연스러운 느낌인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손이 빼서 다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쪽에 원래 없애버리려고 했던 쓸데없는 이게 하네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애를 조금 먹이네. 여기 계란 셀만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계속 애를 먹이겠다 생각했는데, 결국 애를 먹이네. 이게 잘라버리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조립하고, 이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조립돼야 되는 겁니다. 뭔가 다이 갖고 강제로 밀어붙이면 안쪽에 뭔가 접혔다는 겁니다. 뭔가가. 운전석에는 아무래도 선이 조수석보다는 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대로 붙어 있어야지. 이거 키 힘으로도 최소한 붙어 있어야 이게 조립이 잘 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해가지고 약간은 타이트한 느낌은 있으니까 조수석 할 때는 술렁술렁 했는데 요거는 약간 하네스도 나오고 요 하네스도 추가되어 있고, 이쪽에 쓸데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잘라내려다가 말았습니다. 뭔가 이 기능을 추가했을 때 하기 위해서 요만한 게 하나 있더만은, 거기 이제 이쪽 부분에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에어다트도 있고 또 이게 포터도 있지. 요게서 가는 에어다트가 또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런 걸 피해서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뭐 이게 원 조립되듯이 잘 붙었지 않습니까? 뜨지 않고 요 정도면 이제 안에 내부에 어떤 것들이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없다, 이리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문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키를 꼽았으니까 이게 고무 바킹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화 트림을 이제 고정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치 피스들을 조립하기 전에 이쪽에 카바부터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이 조립을 해서 쫙 달라붙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게 3차 패널의 표면이고, 요 스피커 아데링이接続되는 부분도 3차 패널입니다.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것이 4차 패널과 레진으로 이 표면을 이렇게 성형이 되어 있고,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이 1차, 2차 패널이죠. 그러면 1차, 2차 패널은 이미 많은 양의 핏으로 레진과 함께 도어 엔클로저랑 명확하고 떨림없이 체결이 되어 있고, 그러면 도어 트림을 성형한 후에 스피커가 붙는 스피커 베펄이지 않습니까? 스피커가 닿아지는 이 패널이다. 그 베펄, 이 약간의 넓이도 있고, 이 베펄이 도어 트림 1, 2차 이 베펄이 도어 트림인데 1, 2차 패널과 명확하게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딱 떨림없이. 그래야 이 인클로저가 하나의 인클로저다 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어지는 그 방법과 이렇게 왜 이게 디자인 설계를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이제 요 결합을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 자를 가지고 이게 요게 3차 패널이고 1, 2차 패널이 있지 않습니까? 1, 2차 패널 두께와 3차 패널의 두께가 보면 영상에는 안 보이지만은 1차 패널이 25T MDF고 2차 패널이 15T입니다. 3차 패널도 15T고, 그러면 30에다 45 55T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57 나오거든요. 이제 더 깎줘야 되겠죠. 이쪽에 왜 허범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55니까 피스를 너무 긴 걸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1차 패널에 까지만 좋아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mm 짜리 피스를 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래 조았던 자리에 피스를 일단 조아서, 원래 3차 패널은
피스가 나사산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냥 피스가 3차 패널은 쑥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패널 그 두꺼운 거 25T와 15T, 40T지 않습니까? 그 속에 피스가 조여지면서 3차 패널이 피스 머리에 걸려서 안으로 쫙 빨리 들어가게 납작하게 붙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져야 됩니다. 하나만 조으면 약하겠죠. 그래서 피스는 골고루 조아야 되니까 이쪽에 한번 일단 조아겠습니다. 요 보면 동영상 확대해 보시면 여기 3차 패널은 15T지 않습니까? 여기 그냥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대로 들어가고 1, 2차 패널 두께가 40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사산이 살아서 피스가 꽉 조여지면서 이 두 물체를 압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방만 주어도 지금 딱 붙었거든요. 그런데 요래가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이미 3차 패널에는 피스 홀이 구멍이 나사산이 다 이렇게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바로 줘도 됩니다. 요것도 지금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 보면 요 동영상을 확대해 보시면 이게 그냥 들어갑니다. 이렇게 3차 패널은 나사산이 없는 겁니다. 3차 패널의 요 홀은. 그래서 1차, 2차 패널에 나사산으로 피스가 좋아지면서 피스의 머리가 3차 패널을 1, 2차 패널에다가 갖다 붙이는 겁니다. 요게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임의 방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세게 안 줘도 됩니다. 또 좋을 겁니다. 이제 요 라인이 이제 안쪽에 보면 윈도 모터가 있고 그걸 3차 패널은 윈도 모터가 덮여 있지만 1, 2차 패널에서는 윈도 모터 때문에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좋으면 모터를 찌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피해서 그만큼을 피해서 뭔가를 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없기 때문에 여기 쪼겠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일단 세 개를 먼저 쪼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피스가 이제 이 구멍이 나여져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 부분도 3차 패널을 일단 떨궈야 됩니다. 피스로 떨고 다시 빻고 해서 한 두 길을 내고 난 다음에 이 피스를 거꾸로 돌려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1, 2차 패널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조금 밑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요 3차 패널을 한 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로 돌리면 나사산이 뭉개집니다. 그러면 이제 피스가 저절로 3차 패널은 통과될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저오는 겁니다. 그러면 쫙 빨리 들어갑니다. 여기 아랫단에도 한번 주워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에는 좋은 데가 없으니까 요 하단 부분에다가 몇 방 줘야 되겠죠. 거꾸로 해가지고 이 3차 패널이 1, 2차 패널하고 접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3차 패널은 나사산이 없어야 된다는 거. 피스를 거꾸로 돌려서 나사산을 다 뭉떼버려야 됩니다. 여기 줘오고 요 아랫단에도 한번 줘야겠습니다. 이 아랫단 한 방이 이쪽 부분을 꽉 눌려주겠죠. 이 한 방이. 여기도 한 번 더 줘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스를 많이 주어도 나중에 포가 안 나니까. 완전히 거꾸로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쯤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윈도우 모터가 걸리지 않는 공간일 겁니다. 이쪽에는. 더 많이 줘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쪽에는 피스가 없으니까 이쪽에 줘주면 이 패널이 좀 더 야무지게 붙어서 도화 턴 전체를 많이 잡아주겠죠. 아무리 이렇게 잘 만들어도
아무리 이렇게 잘 만들고 튼튼하게 해도 이 스피커가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어딘가 모르게 분명히 떨림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합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미연에 아예 막는 겁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좋은 겁니다. 한 번만 더 주고 말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아마 탄탄하게 좋아졌을 겁니다. 1, 2차 패널과 3, 4차 패널의 도화트림이 1, 2차 패널의 표면, 2차 패널의 표면과 3차 표면의 아래 밑단 표면이 쫙 붙었을 겁니다. 이 정도면 피스를 쪼을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3차 패널을 안고 피스가 1, 2차 패널 쪽으로 침투하듯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차 패널에는 나사산이 없어야 된다는 거. 길이 드릴로 구멍을 내 가지고 해도 되고, 그것보다는 구멍이 드릴로 내게 되면 나무가 좀 이렇게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피스로 꼴로 돌리면 구멍이 이렇게 나사산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무의 그 살들이 그 드릴로 뚫으면 파내버렸는데 그 꼴로 돌리면 나무의 살들이 그 MDF 그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래가 그냥 헐렁헐렁하게 해놨고 저으면 나무가 좀 더 탄탄합니다. 그래서 드릴로 구멍 내기보다는 그냥 피스를 거꾸로 돌려서 이렇게 3차 패널에 나사산을 없애는 게 이 조임 될 때 더 탄탄하게 조임이 되더라.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죠. 그리고 스피커를 이제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 스피커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까? 일반 8인치에 비해서 그게 다 맞춰서 했기 때문에 유리에 대이지 않으니까 되고 이는 스피커 높이에 고려를 해서 이렇게 도화트림을 또 만들어내는 거고, 이 스피커가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이 스피커가 다른 스피커보다 높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홈용 스피커인데 가용 스피커가 8인치가 이리 높은 건 없습니다. 왜? 장착하기 힘드니까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계산해서 좀 얇게 이 높이가 많이 안 되게끔, 이 높으면 누가 장착하기가 힘들어서 스피커를 구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홈용이라서 이렇습니다. 스피커가 제일 잘 움직일 수 있고, 이 엔지니어가 내고자 하는 소리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타입인데, 엔지니어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 회사의 엔지니어는 이러한 구조로 만든 겁니다. 이게 스피커가 많이 움직일 수 있고, 스피커가 장시간 센 출력에 노출돼도 열 발생률도 적게끔 설계된 겁니다. 열이 많이 발생하면 에너지 손실이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두꺼운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작업을 했고, 행여나 스피커를 계속 듣는 게 아니고 또 때에 따라서 또 더 좋은 스피커나 또 다른 이게 좋은 소리를 내고 있지만은 또 다른 음색에 또 다른 제품을 쓰고 싶은 것이 소비자 마니아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다른 스피커를 교체할 때도 좀 더 유리하겠죠. 이게 잘만 홀을 깊게 해놨고 하면 걸릴 일이, 유리창에 자석이 될 확률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보면 생각보다 8인치에 비해서 크지 않습니까? 이 홀이 큽니다. 그래서 같은 8인치라도 요게 조금 더 이게 버스켓의 프레임의 폭이 지름이 좀 더 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홀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생각하고 만들었다. 또 여러 가지 스피커를 교체하게 했을 때 맞지 않아서 못 넣게 되는 아쉬움을 없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걸 장착하기 위해서는 이 스피커가 놓여지는 아데링입니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 아데링에 보면 이 큰 구멍과 작은 구멍들이 6개씩 있습니다. 이 큰 구멍은 이 아데링이 스피커 배펄에 밀착되기 위해서 조어는 구멍이고, 요 작은 구멍은 스피커가 나사로 체결될 수 있도록 나사산이 만들어진 겁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먼저 이 아데링을 배풀에 고정을 하는데, 3차, 4차 패널이 배풀이지 않습니까? 3차 패널에만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3차 패널과 1차, 2차 패널까지 좋아질 수 있도록 좀 더 긴 피스로 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아데링이 알루미늄이지 않습니까? 스피커
피스를 꽉 조으면 피스 머리가 이 알루미늄은 잡고 쫙 빨고 들어갈 겁니다. 그걸 골고루 6개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쫙 빨고 피스의 힘에 의해서 빨고 들어가갖고 앞 3차 패널을 압축을 시키겠죠. 1, 2차 패널 쪽으로. 그러면 이 아데링이 없더라도 여기서 좋으면 압축이 될 거지만 아데링이 있으면 더 튼튼하게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데링에다가 일단은 1, 2차 패널하고 압축할 수 있도록 피스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엔클로즈를 조우는 방식이나 설계된 방식 그리고 조우는 타입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게 사실 필요 없는 건데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자동차 앞도어가 어찌하여 8인치의 포터형 엔클로즈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나?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8인치 6인치 한 발이든 두 발이든 8인치 한 발을 앞도에 달든 이 앞도어의 난 조건들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가오디오 전문가로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가오디오 전문가로서 이름 석자를 참 내밀기도 내 스스로 맞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이 앞도어를 6인치 두 발이든 한 발이든 8인치든 제대로 된 인클로즈 구조로 변경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그러하면서도 자동차의 고유 기능은 그대로 쓰고 그런 것들로 제가 계속 이게 고민하고 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또 그것을 현실로 옮겨보고 내 마음에 아쉬움이 남는 작업들을 계속 해오면서 개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작업 몇 번 해보고 앞도어는 엔클로즈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어, 포기야,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하고 그런 마인드하고 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앉아서 탁상론처럼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작업을 하거나 우리 손님이나 또 책을 쓸 때나 어떤 글을 쓸 때도 이렇게 제가 그냥 상상적인 어떤 트레이닝 이미지를 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가 그것을 글로 표현하고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제가 직접 해보고 경험해보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반복되고 여러 다양한 방법에 의한 결과물들을 할 말은 100개지만은 한두 단어로 압축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클로저가 실드든 포터든 홈오디오의 엔클로저를 만드는 것만큼은 완전하지는 못해도 현재 이 차의 작업 과정을 봐왔을 때 현재 이거 체결 방식과 디자인 이 방식을 보면 충분히 인클로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할 만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아마 엔클로저를 제작하기 위해서 도전을 해봤거나 아니면 그냥 한 번도 자동차 앞도어를 인클로저를 만들기 위해서 도전을 안 해봤지만은 음악적인 어떤 에너지의 상식과 어떤 지식이 있다면 어떤 행태를 보고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도어에 이렇게 도전을 좀 해보신 분들은 어느 부분 때문에 이거 앞도어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요소들이 저는 뭔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 개선을 했다, 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100%는 아니지만 아주 많이 개선을 했다. 그래서 저는 엔클로저 기능으로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엔클로저다 라고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또 다음번에 작업은 여기서 또 진화된 엔클로저를 만들겠죠. 홈오디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람이 밖으로 빠져나간다, 엔클로저가 흔들린다,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엔클로즈에 도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스피커가 얼마나 어떤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스피커에 맞춤식 엔클로즈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또는 수십 번 반복해서 만들어 봤지 않겠습니까? 그 엔클로즈가 바람이 자동차처럼 샌다, 잡음이 있다,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안 들고 스피커의 소리가 충분하게 나오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스피커의 맞춤식 엔클로즈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 번의 노력과 반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는 그와 같은 겁니다. 일단은 잡음을 없애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최대한 쓸데없이 바람이 빠지지 않은 것도 없애는 것도 첫 번째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엔클로즈 구조는 홈에서 원하는 대로 모양대로 만들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미 정해져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겁니다. 훨씬 어렵겠죠. 그래서 도전을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저 또한 이게 100% 퍼펙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실내 구조와 좌우 스피커에 마주보는 어떤 행태, 또 서브우퍼의 위치, 그런 것 쪽에 있던, 어디에 있던 그런 것들과 이 자그마한 한 평 전후의 이 공간에서 부피를 치는 것도 뭐 이게 뭐 하나 둘셋넷다 한 20루베 15루베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리서닝 공간의 전체 크기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의 특징들을, 주파수의 특징들을 저는 잘 어느 정도 잘은 아니지만 아주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모든 엔클로즈와 결합되는 지원군들, 쉽게 말해 이 공간 구조가 이 엔클로즈를 지원하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지원군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이 엔클로즈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문을 열었을 때도 소리 좋지만 닫으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6인치, 8인치 엔클로즈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통상 1큐빅 전후지 않겠습니까? 8인치라 해도 한 2큐빅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2큐빅 전후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엔클로즈가 약 한 2.4큐빅의 엔클로즈의 부피를 갖고 있습니다. 행태는 일반적인 홈하고 다르죠. 잘 아시다시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물론 창문이 내려왔을 때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창문이 올라갔을 때를 기준입니다.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제 개선할 거는 개선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또 추가를 하고, 도화를 닫았을 때의 그 소리와 우퍼가 나왔을 때의 또 소리,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엔클로즈를 만들었다. 근데 이 8인치의 스피커가 그 자기 기능을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바람이 조금이라도 새면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은 필요 없는 겁니다. 바람이 새가지고 스피커의 압력에 문제가 생기고 스피커의 에너지의 효율이 떨어진다면 그 잘못된 겁니다. 근데 바람이 얼마나 셀 줄은 모르겠지만은 저는 바람이 좀 샌다고 보죠. 이런 부분도 있고 바깥쪽 부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동화는 이 안에 물이 들어가면 바람이 물이 빠져야 되는 구멍이 또 있는 겁니다. 이 네 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엄청 셀 겁니다. 퐁퐁퐁 통통배처럼. 근데 이거는 이제 한 개나 두 개나 두고 다 막을 겁니다. 뭐 간단하게 뭐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를 막으면 되니까. 비가 되게 많이 와도 그 비가 이렇게 엄청 쏟아져 들어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람 새는 구멍, 이 한쪽 부분 가쪽만 뚫어놔도 물이 고일락 하다가 다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 폭우처럼 와도, 왜냐면은 이 창문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요 라인밖에 없습니다. 요 창문이 부딪히면 여기서 이게 창문을 잡고 있는 이게 바깥쪽 몰딩 아닙니까? 여기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맞아가지고 주르륵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몰딩이 새 차들은 좀 차에 딱 붙어 있는 것도 좀 많은데, 헌차들은 물이 더 빨리빨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몰딩이 닳아가지고, 제가 이 몰딩도 교체하기 위해서 주문을 했는데 스댄 몰딩이 아니고 검정색 무광 몰딩 오는 바람에 이거는 새로 교체해야 됩니다. 이 몰딩은 도화를 열지 않아도 여기서 피스 하나 풀면 바짝 빼 올려서 앞으로 당기면 쭉 빠져나옵니다. 어느 차든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화랑 상관없이 교체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고, 이 몰딩도 바깥치기를 해주면 비가 엄청 왔을 때 내려오는 물이 스며들 때 빨리 안 빠지니까 넘쳐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빠르게 빠진다면 물이 많이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바람구멍 한 개로 물이 모자랄 수가 있겠죠. 그럼 두 개 정도는 돼야 쭉쭉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몰딩도 그런 차원도 있고, 바람이 빠져나오는 것도 잡아줄 수 있는 효과도 있고, 그러고 문짝 바깥쪽 몰딩과 안쪽 몰딩의 그 간격에 이만한 틈이 있습니다. 이게
창문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만한 이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텀도 제가 이만큼 작게 텀을 만들어낸 겁니다. 왜냐? 텀이 크면 클수록 바람이 빠져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바람을 최대한 빠지게 했고 예전에 영상에 설명했지만은 이런 부분도 바람이 빠져나오는 부분도 특별한 소재로 다 최선을 다해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95%의 압력 손실은 95%까지 유지할 수 있다. 한 5%는 부족할 수 있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포터를 이렇게 냈기 때문에 포타를 내는 게 우리가 인클로즈를 정확하게 홈오디오처럼 만들었을 때 포타의 의미가 있지. 이게 바람이 숭숭 빠져나가는 이 차에 무슨 포타의 의미가 있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빠지지 않고 잡음을 없고 바이러스 잡음도 없애고 최대한 스피커의 본연의 순수 소리를 뽑아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경우에 이 포타의 효과가 있고 없고는 그때서 차이 나는 겁니다. 만약에 일상적인 패턴의 방음 작업과 이렇게 소음 작업을 하고 포타를 냈다면 크게 효과 없을 겁니다. 포타로 이 안쪽에 압력이 생기기 이전에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포타는 뭐냐면 바람을 빼낸다는 의미보다도 이 스피커가 가동됐을 때, 순간적으로 가동됐을 때 이 인클로즈 역할을 하는 도어에 공기의 압력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그 압력에 의해서 스피커가 에너지를 더 발산하고 다이내믹하고 탄탄하고 좀 더 강력한 저음을 뽑아낼 수 있고 볼륨이 적을 때도 로우 베이스가 울림에 의해서 더 많은 양을 발생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쪽에 도어 안의 압력의 양에 따라서 이 스피커의 능률이 더 상승하느냐 아니면은 하락하느냐가 정해지는 겁니다. 특히 저음에서. 그러면 이 저음의 발생량과 스피커 콘지의 압력 스타일에 따라서 중저음과 중음의 소리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풀레인지 스피커로 했을 때 현재는 저 세팅은 이 미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거기 중저음 약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맑은 중음은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중저음이 나옵니다. 중음이 나오고 그 소리마저도 음색의 변화를 준다. 그래서 압력의 이 최초의 이 스피커를 설계한 엔지니어가 어떤 마음으로 인클로즈의 어떤 구조의 압력이 찼을 때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낼 수 있는지 다 감안해서 이 스피커 재료를 선택하고 모양을 선택했고 결국 상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스피커가 시중에 나왔을 때 이 스피커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회사에서 인클로즈를 만들어서 출시하게 되고 그런 출시된 인클로즈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스피커가 좋다. 그렇게 돼서 이 스피커가 인기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기 있게 된 그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엔지니어의 생각과 마인드 그리고 각 회사별로 이 스피커로 인클로즈를 만들어서 출시했을 때 이 스피커를 제작하는 인스톨러, 그러니까 엔지니어 이 결합되면서 이 스피커를 승화시킨 거 아닙니까? 이 승화된 스피커가 좋다고 우리 매니아들이 지구상에서 판단했고 그럼 이 스피커가 좋은 스피커로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럼 이 좋은 스피커가 좋게 되기 위한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그대로 이 도어에서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 구조가 어떻든 간에 그게 이 스피커를 수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게 배경이 되겠죠. 이 스피커가 이미 알려져 있는 그 소리가 안 나고 다른 쪽에 소리가 난다면은 엔클로즈의 기능이 저하됐다. 이 스피커의 본연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받침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스피커가 엔지니어의 생각과 또 여러 회사에서 이 스피커를 가지고 인클로즈를 만들어서 출시했던 그 엔지니어들의 생각과 비슷한 소리가 난다면 이 인클로즈는 훌륭한 인클로즈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 하려 하니까 자동차의 난점들 구조적으로 좋지 못한 인클로즈 행태 이것들을 개선하는 거죠. 그러한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이 스피커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동차 도어는 이러한 형태를 가졌고 여러 번 해봤을 때 내가 이렇게 개조를 하고 했을 때도 결국은 또 다른 부분이 부족하더라. 이런 데이터를 도출해가지고 그것을 접목해가 개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훌륭한 엔클로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일단 이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를 볼 때 맞다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되고. 왜 물론 들어보면 듣는 게 이제 답이겠죠. 들어봤을 때 과연 이 스피커가 원 수행 능력을 잘 수행하고 있구나. 이 스피커의 특징들을 잘 표현되고 있구나. 라고 판단되면 잘 만들어진 앵콜로저다. 라고 판단되고 또 전체적인 밸런스 세팅도 튜닝도 잘 됐다. 라고 판단됩니다.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볼륨이 어느 정도 적을 때는 좀 부족한 인클로즈라도 이 스피커의 수행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 표현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볼륨이 적을 때. 그런데 이제 볼륨이 커졌을 때, 볼륨이 커졌다는 것은 뭐냐? 큰 소리라는 뜻이고, 그 큰 소리가 어느 정도냐? 우리가 어느 정도냐? 옆 사람과 대화할 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야만이 의사 전달이 되는 수준이 이 큰 소리로 보는 겁니다. 이 크니까 상대방의 내 목소리가 상대방 귀에 잘 안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큰 소리를 내야지 이 스피커 소리만큼 큰 소리 내야만이 상대방 귀에 의사 전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소리가 났을 때도 이 스피커가 특징이 그대로 정폭되는 듯한 소리가 난다면 굉장히 훌륭한 앵콜로저라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카 오디오 전문가로서 카 오디오 시장이 좀 이렇게 활성화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웃 나라 저 먼 나라보다도 매니아들의 어떤 특징과 성향 그리고 좀 더 진보적인 보수적인 모든 것들을 해봤을 때 코리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 이상으로 인구 비례에 봤을 때 홈이든 어떤 음악 공연장에 가든 이런 실제 공연이든 집으로 통해서 또 다른 스튜디오를 통해서 또 차동차를 통해서 음악의 매니아라고 총칭할 수 있는 그 인원은 훨씬 많다. 인구대 비례 훨씬 많다. 그러면 무조건 인구대 비례에서 많은 양이고 좀 더 까다롭고 극도의 매니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카오디오는 왜 그 인구가 적느냐? 그것은 그냥 간단한 겁니다. 그 매니아의 만족도의 충당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만족하고 충당한다면 여유 있고 되면 그 오디오를 계속 달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 차는 소리도 다 좋고 오디오 달 필요도 없을 만큼 잘 나온다. 이래서 오디오 시장이 벌어진다. 그건 당연한 거 맞죠. 옛날에 같으면 테이프가 다 씹히고 이러니까 CD 갈로 왔다가 스피커도 옛날에는 조금 털면 사가가지고 잡음 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스피커 교체하러 왔다가 또 CD 같은 물체가 있으니까 CD 같은 거 넣어보세요. 넣기도 하고. 그럼 소리 좋으니까 우와 와 이리 좋노. 그러면서 또 뭐 잘못 좋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게 되고 매니아들이 손님들이 고객들이. 그러니까 장사가 지절로 잘 됐죠. 근데 그 당시에는 오디오 시스템도 좀 부족했고 OEM 딸리 나오는 오디오가 그리고 기술이 없어도 일단은 기본 자체가 바닥치기를 하고 있는 카 오디오 OEM 기계다 보니까 뭐라도 갖다 붙이면 좀 나은 소리가 났고 테이프보다는 CD 소리가 좋아서 더 잘 팔렸고 또 경기 불황 IMF 지나면서 또 여러 가지 장비 정책을 쓰면서 또 호황스러운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돈도 좀 잘 이렇게 씀씀이도 좋고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높게 성장하고 있을 때고 그럴 때야 또 사람들이 쉽게 돈도 벌고 쉽게 돈도 쓰기도 하고 이래서 또 이렇게 오디오가 잘 팔린 겁니다. 소리가 좋든 안 좋든 그냥 크면 자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예전만큼 이렇게 힘들어졌고 또 예전보다 OEM 소리가 많이 좋아졌고 또 CD라는 이런 존재가 사실 사라져가는 상태고 기계가 고장날 일도 없고 스피커도 오래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칭 매니아들이 내가 문제없는 내 차의 오디오를 떼어내고 뭔가 좋은 소리를 장착하기 위해서 오디오 샵에 접근을 했을 때 얼마만큼 썼을 때 얼마만큼의 소리 나야 된다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도전을 하고 진짜 매니아가 탄생해가지고 그 매니아가 더 좋은 소리를 위해서 돈을 쓰고 상승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했을 때 계속 만족도가 좋아졌다면 그러한 매니아들의 존재가 더 많아졌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 만큼의 소리가 만약에 나준다면 그게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인스톨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좀 더 연구하는 자세로 임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임했다면 기술력이 많이 발전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와중에 기술력이 좋은 사업들이 매니아들을 탄생시키다 보면 정말 좋은 차들이 우리나라에 돌아다니고 있고 그 차 소리를 들었을 때 돈으로 비교했을 때 내 차보다 훨씬 좋다. 아, 가능한 일이네. 나도 돈 좀 더 쓰면 더 이렇게 투자하면 저런 소리가 나겠구나 하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나는 소리가 없으니까 희망도 없는 거고 오디오는 원래 안 되는 건가 보다. 끝까지 내가 가보고 그만두겠다. 오기가 생겨서 도전하다가 그냥 실망스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고 실제 그런 사람도 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손님들도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제가 잘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작업을 보여주느냐, 왜 지금 누가 이런 작업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제가 임금비가 약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셉니다. 하루에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 웬만하면 못 하죠.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좀 더 좋은 차가 현실에 존재한다는 것도 제가 또 잘 사실 모릅니다. 이게 잘 안 넘으면 저 또 망신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 넣은 것이 사람들한테 들려지고 카 오디오도 과연 가능성이 있네라는 것도 저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누가 와서 저한테 이 먼 데서, 저는 창원입니다. 경남이고 이렇게 차를 몇 달 맡기놓고 작업하겠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제가 답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논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그래도 자칭 오디오 인스톨러에 자긍심 있는 분들은 좀 더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 좋은 현상이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구구절절 또 가끔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정말 노하우입니다. 이러한 작업 방식, 이러한 작업의 디자인을 외행적 보여주는 디자인 말고 이렇게 구상하는 디자인을 말하는 겁니다. 도화를 이렇게 하고 나무를 이렇게 대고 이런 모양을 하고 조립 방식을 어떻게 뜨고 이런 것들이 디자인인 겁니다. 머릿속에 디자인을 현실화 시키는 데 과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거 외행 디자인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행 디자인이 만약에 뭐 보기 싫으면 엄마 소리 잘 나도 또 실정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니 차 음악 소리 너무 좋은데 다 보기가 해서 나한테 못하겠다 이리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누군가가 보더라도 뭐 괜찮네 수준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차 취향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더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도 있는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요 테두리 빈틈도 그렇고 요것도 다른 거로 할 수 있죠. 그냥 저는 PVC 파이프를 박은 거로 끝내는 겁니다. 뭐 다른 거를 박으면 또 여기서 불 들어오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네온 불도 들어오게 할 수 있고 뭐 이러면 또 번쩍번쩍 하는 것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도 은은한 조명을 넣고 글을 새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시간이고 돈입니다. 그래서 사주도 그런 거 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대로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더 이게 창작적인 시각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다. 이만큼 해서 그럴 뿐이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여줌으로 해서 좀 이렇게 자신감 또 영감 이런 것도 얻을 수 있다.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오디오를 진짜 매니아가 샵에 왔는데 이렇게 작업을 의뢰하고 소리 잘 나고 그때 했는데 안 좋아요. 그게 왜 안 좋은지 원인을 몰라요. 그러면 자신에 대한 슬럼프에 빠지지 않습니까? 물론 뭐 다 요즘은 물건을 사가오갖고 장사하는 전문샵이 위주고 또 장사 위주로 하는 데는 다 새 거를 잘 팔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장사야 뭐 이런 작업에 대해서는 전혀 필요가 없죠. 돈 버는 거 한 가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하되 또 매니아 상대로 하는 사람들은 또 우리가 또 마인드 자체가 또 상에 따라서 인스톨러 마인드로 갈 때도 있고
또 사업 마인드로 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차원으로 해가지고 이 차를 지금 선보이고 작업 과정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 다 노하우입니다. 이거 말라고 보여주겠습니까? 이 작업 이거 작업했다고 누가 나도 그렇게 하면 돈 얼마입니까? 이 문의 절대 안 들어올 겁니다. 왜? 많이 부를 거거든요. 그거 뭐 못하면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 물어본 사람이. 작게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 사람이라는 것이 기술자가, 이 성인이 된 기술자가 하루에 벌이 되는 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이 큰 사업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뭐 길거리에서 노트북 꼽아가지고 세팅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이루어지지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을 소개하고 보여준다. 이런 제 첫 의도인 겁니다. 저도 싼 작업, 200만원짜리 이런 작업 합니다. 촬영도 좀 해놨습니다. 이 차가 이제 계속 이제 작업은 완료돼 가는데, 보여줄 게 너무 밀려가지고, 또 궁금해 할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완성돼 가는, 좀 더 완성돼 가는 거. 지금은 완성되는 거 반도 안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보내줘야 되고, 하루에 그때 한 개 이상 올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아주 입문자용은 아직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문자용이 아니라도 좀 이제 고급차에다가 좀 큰 돈 안 들이고, 1,000만 원 미만 쪽으로도 이렇게 중고 사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힘든 것 같은데 그것을 완전하게 작업을 하는 그런 것도 동영상도 있고 다 소개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돈이 되겠죠. 이거는 돈이 아니고 이거는 제 이미지고 아까처럼 우리나라 카오디오 시장이 좋은 차가 존재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 생각도 있고 또 샵에서도 인스톨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경험과 어떤 기술이 조금 이제 부족해서 그거 하고 싶은 마음에 조금 이제 방향을 잡아줄 수 있고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이템들이 요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저는 옛날부터 항상 제 기술을 많이 이렇게 노출을 시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한 번씩 이제 보면 제가 이게 노출한 자료를 보고 많이 공부했다는 말들은 참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내가 저거 손님들 앞에서 내가 저거 다 할 줄 알고 다 이미 과거에 싹 다 해본 거다. 지가 더 잘났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안 해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말만 제기에 안 들어오면 저는 이거보다 더 많은 노하우도 노출할 수 있다. 그거 제 마인드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게 항상 마음속에 담았던 말을 한번 이렇게 해본 겁니다. 이게 참 저는 답답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카오디오 기술과 이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진짜 노력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손해보고 이게 진짜 빚지가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몸도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기술 투자하고 정말 많이 했습니다.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디오 시장이 떨어지고 기술을 다 한 사람 계획 교섭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장이 자꾸 이제 다운되면서 제가 이제 포기하고 말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 그래서 지금 요즘은 이제 동영상이라는 것이 탄생하면서 제가 시작한 지는 몇 개월밖에 안 되지만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그냥 제가 돈 벌면서 샵에서 이렇게 다 알릴 수 있으니까 돈 투자 알리는데 우리나라 기술을 이렇게 의사 하자고 막 모으고 4시간 몸 투자하고 시간 뺏기면서 내일 못 하고 돈도 밀어 넣어가면서 이리 할 필요가 지금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저는 이거 양도 두 마리 토끼죠. 내 가게 홍보되고 내 이미지도 올라가고 아무래도 매출에 다양한 사람들 청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은 안 되겠습니까? 예전보다는 돈 벌면서 광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육성시키고 참 육성이란 말하는 그것이 진짜 저는 그리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했으니까 수년을 그리 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제 돈이 막 깨지고 제가 사업의 문을 닫아야 되고 과거에는 직원들이 배우는 직원들도 많았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힘들어지니까 혼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 닫고 하고 막 저는 진짜 더 큰 것도 지금 꿈을 꾸고 있었는데 다 포기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카오디오 발전을 위해서 진짜 인맥 통해서 준비까지 다 했는데 많이 아쉽지. 그래서 지금은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자꾸 기술 뭐 조립하는 거 자꾸 설명하니까 제 스스로가 좀 막 한심스럽기도 하고 막 그래서 왜 내가 이러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들어가지고 조금 전에 구절절 제 속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참 아이씨 이게 그리스가 막 나왔습니다. 좀 물티슈를 가와서 닦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 그래서 뭐, 전 사실 뭐, 나 일본 사람들이 뭐 잘, 뭐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좋지 않습니까? 뭐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뭐, 국민적인 건성이, 기술에 대한 국민적 건성이 우리나라도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장사치기 하는 사람이 돈을 더 잘 버니까, 뭐 엔지니어가 저는 그 근본이 그리 되는 엔지니어가 돈을 이렇게 잘 못 버는 이유에 대한 근본이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게 돈이 되면 더 열심히 더 기술 발전을 자기 스스로 할 게 우리나라 사람의 건성인데 일본 사람보다도 더 건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술을 올리고 잘하고 있을 때 진짜 그런 사람이 숨은 제야의 보스들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많겠습니까? 다 어디오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픕니다. 정말 자기 기술을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작업을 잘 빼주면 매니아나 고객들이 그 인정을 해주되 돈을 많이 안 쓰는 돈을 저는 그게 문제라 생각합니다. 기술에 대한 기술료를 우리나라는 거의 인정을 잘 안 한다. 하자는 거로 보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기술료만 해가지고 오디오를 전소를 내려본들 제 말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제야의 일명 제야의 고수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샵을 하는 사람 중에서 저처럼 이렇게 동영상 뭐 안 내는 사람들, 저도 그동안 동영상 안 냈지 않습니까? 그 뭐 광고를 또 십수년 이상은 안 했는데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전혀 인터넷에 뭐 하나 그런 게 안 올렸으니까 저도 그러면 그 상태는 제야의 고수 아니겠습니까? 제 같은 사람이 분명히 많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좀 더 직업의식을 가지고 먹고 살 만큼의 수입을 못 올린다고 보는 거죠. 왜? 요즘은 물건 파는 것도 힘들고 뭐 매니아라 하면 자칭 매니아라 하면 다 중고 제품을 사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공임을 뭐 받고 이게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하루에 뭐 얼마 일된다 치면 더 비싸가지고 저 하루 이틀 공임 가지고 나 엄청 내가 갖고 싶은 제품을 하나 앰플을 하나 살 수 있는데 중고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아이고 오디오 작업비는 쏘고 나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디 뭐 환불됩니까? 그러니까 비싼 장착비를 주고 장착하기가 그마이 힘든 거죠. 그 장착비 가지고 나는 뭐 제품을 한 개 더 달란다. 한 개 달고 두 개 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쓰기가 힘든 거죠.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작업비로 200만원 달래. 며칠 하는데. 어이씨, 200만원 같으면 나 뭐 엄청 남들이 좋아하는 저 제품이나 한 개 사날란다. 내 차에 붙이지 뭐. 내가 잘못된 게. 안 그러면 간단하게 달아주셔야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 한 사람들이 소리가 잘 나는 차가 잘 없다고 보거든요. 잘 있겠습니까?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오디오인데 반푼수가 쉽게 말하면 뭐 했다. 그 좋은 소리 나겠습니까? 뭐 반푼수라는 표현이 좀 거시기 하긴 한데 일명 이게 그 제품을 핸들링 할 수 있는 고급 제품이다 치면 그 고급 제품을 핸들링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전문가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는 뭐
모든 부분에 다 비전문가들이 전문가 행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진짜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각 업종별로 다. 뭐 예를 들면 카센터를 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인을 잘 파악해서 한 방에 본수 주고 해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음원 원인을 잡아가지고 부분만 교환해서 돈만 축내게 하고, 그럼 결국은 원인 못 잡고, 뭐 그런 데가 안 많습니까? 선이 조금 짧아가지고 제가 이 저쪽보다 좀 짧네. 진짜 짧게 끝났네. 짧아서 요거 좀 자유스럽게 여기 좀 잘 안 돼가지고 좀 쉬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좀 조금 실험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동영상을 잠깐 끄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요 결선을 좀 안전하게 하고, 요것을 이제 이 스피커 아데링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피스를 제가 이야기한 대로 깍은 못 줘었네. 요걸 깍 줘야 되는 겁니다. 살짝 좀 뭐 이야기한다고 작업은 안 하고 말이야. 이 피스를 깍 줘오면서 이 3차 패널이 1, 2차 패널하고 다 붙겠죠. 요 스피커 아데링의 6개의 피스가 3차 패널을 그냥 관통하고 1, 2차 패널에 나사산으로 되어 있는 나무 사이를 쫀득하게 뚫고 들어가서 이 스피커 피스의 머리가 이 아데링을 잡고 당겨서 2차 패널의 표면과 3차 패널의 표면을 압축을 시켜서 꼼짝 못하게 잡아주는 거죠. 이쪽 피스도 마찬가지고 요 뱅글러 피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도어 트림이 스피커 100불이죠. 이 도어 트림이 정확하게 인클로저랑 이 하나의 일체감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이 되는 순간 인클로즈의 질량도 더 높아지는 거죠. 원래 도어 인클로즈의 질량도 높은 데다가 도어 트림의 질량도 꽤 높은 편입니다. 이 두 물체가 같이 합해짐으로 해서 이 스피커가 가동되는 그 에너지보다는 에너지가 질량이 부족한 인클로즈로 인해서 잘못될 확률을 최대한 줄였다. 뭐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스피커가 강력하게 움직이고 강력하게 움직인다 해서 소리가 부밍 사운드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운드, 이 스피커 특징이 잘 표현되는 강력한 사운드여서 그 인클로즈에 떨림이 없고 그 주변 잡음, 바이러스 잡음도 없고 이 스피커의 특징이 잘 논다, 잘 노는 것 같다 하고 판단될 수 있도록 재현을 시키는 게 인클로즈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려니까 인클로즈의 무게, 질량이 필요한 겁니다. 최소한의 질량이. 요거는 이제 원래 여기 이거 사제로 만들어진 건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 스피커의 맞춤식으로 제작된 그릴입니다. 그래서 요거 뚜껑을 스피커를 덮고 이 뚜껑을 통과한 상태에서 스피커 또 그냥 통과하고 아데링의 나사산 그쪽에 쪼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사의 머리가 이 스피커 카바에 닿으면서 나사를 쪼음으로 해가지고 압축되게끔 그렇게 고정하는 방식이 됩니다. 통상적인 나사 방식이죠.
자세가 됐어. 일단은 피스를 제대로 저으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왼손으로 하려니까 왼손도 좀 쓸 줄 아는데 자세적으로 각도가 왼손을 쓰기가 힘든 각도고 오른손이 별 할 일이 없게 돼서 한 손으로 다 해야 돼가지고 왼손 한 손으로. 지금은 제가 왼손으로 받치고 오른손을 쓸 수 있는데 이쪽에서는 오른쪽을 받치고 왼손을 쓸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바람에 제가 자세를 이렇게 영상이 잘 보이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 다시 가겠습니다. 이제 이 맞춰줄 수 있고 여기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또 저도 왼손을 가급적이면 좀 자주 쓰려고 합니다. 하다 보면 왼쪽 오른쪽 손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 운전석 도안은 왼쪽 핏으로 해야 또 작업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간혹 보면. 그래서 왼손으로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정확도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겠죠, 그죠? 정확도가 떨어지기 뻔하고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왼손은 이제 강한 어떤 힘을 요하는 거와 정밀한 거 요할 때는 쓰기가 힘들죠. 원래 오른쪽 백이니까. 그래도 이제 셋에 그냥 직소기 같은 거 자를 때, 뭐 그럴 때는 또 나사도 왼쪽 드라이버로 쪼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을 할 때 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요건 나사가 이제 이게 스피커가 이렇게 위에서 하는 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방에 세게는 못 쪼고 이렇게 빙 둘러가면서 이렇게 골고루 좋아 봐야 됩니다. 한 번 더 이제 빙 둘러 좋아 보겠습니다. 이게 이런 거는 좋을 때는 그냥 전동 드라이버로 하는 것보다 우리 전기랑 갈 때는 그냥 손 공구로서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제가 자주 쓰는 육각 렌치 뭉친데 요게 미국에서 만드는데 좀 좋습니다. 요래 하면 힘주기가 좋습니다. 이게 엄청 좋습니다. 이 조임의 장력을 느끼면서 골고루 조는 거죠. 이렇게 엄청 세게 줄 필요 없습니다. 스피커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엄청 세게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요 정도 하고. 그러면 이제 포트도 이렇게 그냥 빨리 놓지 않습니까? 이거 도화트림 분해할 때 안쪽에 1, 2차 패널하고 3차치 패널을 서로 같이 엇물리게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꽂으면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이제 분해할 때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머리를 조금 쓴 겁니다. 이건 이제 요런 거 할 때는 이제 깨질 수 있고 하니까 요런 나무 하나 대고 제가 이제 LR 포션 글자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이 약간 이제 사선입니다. 깎인 게. 포타는 직경이 50mm짜리 50mm. 됐습니다. 뺄라고 안 빠집니다. 이 도화트림을 분해해야 빠져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OEM 피스, OEM에 체결되어 있던 이제 원래의 피스들, 이제 이것들이 깍 다 좋아졌으니까 이제 OEM 피스를 좀
됩니다. 아까 저런 거 시금전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좋은 게 잘 안 보여. 맨날 찾는다고. 일단은 요거 느낌이 좀 좋습니다. 쪼여지는 느낌이 좋습니다. 근데 좋아 보면 압니다. 여기 측면에 이 하나 있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보통 플라스틱에 돼 있는 이런 이제 나사산은 빠라락 쪼으면 안 됩니다. 손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 뭐 드라이브 책임들은 저걸 하되 날아가면서 그래야 되고, 이쪽에는 안 남아요. 이 부분도 보통 우리가 하면 살짝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싹 다른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여기에 지금 스펀지 매트랑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살짝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쑥 못 들어간 겁니다. 요 한 2, 3mm가 살짝 나왔거든. 근데 그 데이가 있는 스펀지에 그 부풀어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은 살 압축을 하면 그 스펀지는 압축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아지면 그 상태가 가장 좋은 겁니다. 스펀지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스펀지가 살짝 눌러진 상태에서 이게 존재한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주습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쪽에 그 은세로 되어 있는 쇠 그 부분이 이게 바깥쪽 쇠보다는 좀 떨릴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아랫단에는 이 레진과 이게 MDF가 결합돼서 괜찮은데 윗단에는 그렇다고 거기다 매트를 막 바르면 조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께 한 2.5mm 되는 매트를 바르고 그것도 군데군데만 그러고 이쪽 부분에 스펀지를 이제 발란 겁니다. 그러면 매트 두께가 한 2.5mm 생기고 스펀지 두께도 한 5T 두께입니다. 그러면 7.5mm가 더 두꺼워지지 않습니까? 원래 도화 OEM사에서 만들 때 그만큼 공간을 두지는 않거든요. 거의 붙어 있다시피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스펀지만 있고 그래야 분해 저력되고 잡으면 안 될 거니까.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7.5mm의 어떤 물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2.5mm의 두께는 매트는 압축되는 소재가 아니고, 그러고 5T의 두께의 어떤 스펀지는 압축되는 겁니다. 그러면 5T의 스펀지가 이제 데이가 있으니까 자기의 어떤 장력에 의해서 약간 이게 도화가 살짝 3mm 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거 쫙 밀어 넣고 피스를 쪼으면 스펀지가 숨이 죽을 대로까지 잡아줄 거 아닙니까?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상태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쪼아주면 더 좋다. 그래서 몸으로 살짝 밀고 쪼는 게 좋겠죠. 이 정도. 그러면 뭐 어쨌든 간에 스펀지가 약간 압축된 상태로 조립되어 있다. 그러니까 잡음 날 확률이 더 줄어들었다. 흔히 말하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바이러스 잡음도 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런 거죠. 또 바이러스 잡음이 우리가 잡음이 안 나니까 잡음 안 나고 좋다 하지만은 음악 소리보다 음악 소리에 묻혀버리는 잡음이 많거든요. 나기는 나는데 음악 소리가 나니까 하나도 안 들리는 겁니다, 잡음이. 그런데 제가 어떤 식으로 실험을 많이 하느냐면 잡음이 분명히 안 납니다. 분명히 도화에 작업을 하고 나서 분명히 안 나지만은 좀 이제 중행 소행차들은 제가 이제
딱 타가지고 요 운석에 타가지고 잡으면 안 나고 좋아. 아무리 세게 틀어도. 그런데 이 도화를 양손으로 딱 밀어서 딱 버텨보면 물론 이제 도화가 진동 옵니다. 그 진동이 내 몸으로 와서 내 빼골로 전달돼 갖고 느끼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잡으면 안 나지만은 내가 딱 눌리든지 발로 이렇게 하나 밀고 이렇게 딱 해보면 도화 한 군데만 그래도 베이스 소리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 잡음이 분명히 안 들리는데 그 잡음이 베이스 소리 났다는 겁니다. 내가 이게 발을 기대해가지고 그 도화 진동이 발로 타고 와서 베이스를 느낀다. 이런 것도 조금 있겠지만은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그거는 직접 본인들 여기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베이스 좀 잘 노는 거, 좀 빵빵하게 털어가지고 딱 그러 했을 때 달라지는 소리가 날 겁니다. 아하, 이런 소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바이러스 잡음입니다. 안 들리지만 잡음이 나고 있다고 보는 거고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음악 속에 묻혀있는 그 잡음마저도 딱 멈추면 스피커 본연의 소리가 딱 재생됐을 때 아하, 이게 바로 카오 오디오의 매력 중에서도 아주 큰 매력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요거만 이제 붙이면 끝이죠. 요거만. 아무것도 없고 이거는 얼마든지 다른 소재를 입혀서 꼽을 수도 있고 이 나무나 이런 어떤 이런 질감의 소재가 싫으면 쇠를 붙여도 되고 아크릴을 붙여도 되고 뭐 알루미늄을 붙여 가지고 조각을 이렇게 해도 되고 이 공간에는 뭐 얇은 덩을 만들어서 조명을 넣어도 되고 뭐 간판처럼 만들어도 되고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뭐 색깔을 다른 걸 칠할 수도 있고 또는 알루미늄을 깎아서 넣을 수도 있는데 그냥 현재는 뭐로 스톱이다. 이 상태로 스톱이다. 그겁니다. 이거는 그냥 빡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고정해 놨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빡빡하니까 안에 공기가 있어갖고 잘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치면 막 그것도 공기라고 공기 압력 때문에 그만큼 잘 맞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로써 일단 작업은 이제 도화의 인클로즈 작업은 완전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스웨드천의 특징은 이는 쓰다듬었을 때 이런 모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제가 이게 여러 번 해봐도 지금은 이렇게 동영상에 잘 비치지는가 싶어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게 했을 때 이게 좀 다른 느낌이 온다니까 이렇게 그렇죠? 요놈은 요렇게 데이터 치고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놔면 이렇게 해놨고 이것들은 여기 올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다른 느낌이고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싹 밑으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있다가 되는 대로 이렇게 돼 갖고 이렇게 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스웨드천의 매력인 겁니다. 가까이서 한번 비춰 보겠습니다. 요쪽은 원래 아무것도 안 한 도화 카바인데 스웨드천만 이렇게 입힌 거죠. 요렇게 라인이 생기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 라인이. 그리고 이런 것은 원래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게 작업이 들어간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요 부분도 원래 지치 그냥 라인 그대로입니다. 요 라인이 요서부터 이제 살짝 레진이 들어가기 시작이죠. 레진이 전 동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런 부분도 다 살리는 게 중요하고 살리는 이런 홈을 살리는데 이거 스웨드천을 입히는데 힘들었다. 이 스웨드천 자체가 조금 두껍고 본드칠을 많이 하면 이런 부분이 세월 지나서 안 뜨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리 쑥 들어간 이런 부분도 세월이 지나도 잘 안 뜨죠. 본드칠이 좀 넉넉하게 되어 있으면. 근데 그 본드칠을 넉넉하게 하면
이게 본드가 꾸덕꾸덕 굳으면서 이 천하고 하나의 일체가 되면서 좀 이 천이 좀 뻣뻣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잘 안 늘어나는 거죠. 안 그래도 스웨드 천이 두꺼운 거는 잘 안 들어가는 편인데 스판츠는 정말 잘 늘어나거든요. 작업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근데 스판츠는 작업하고 나면 좀 이렇게 이 포맨의 어떤 질감들이 그리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적습니다. 또 이는 보석보석 털도 좀 길고 이게 좀 작으면 좋은데 그래서 이거 제 이름 한번 써볼까요? 좋네. 제 이름은 써봤습니다. 그냥 요렇게 약간 들어갔죠. 이렇게 이쪽 패널이 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위에는 좀 많이 들어가고 요런 것도 디자인할 때 요 핏을 좋을 거기 때문에 어떤 모양의 쪽 패널을 만드는 게 좋을 것인가, 나중에 이쪽 패널을 다른 형태로 바꿨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이 쪽 패널의 위치와 모양을 정하는 겁니다. 디자인이 시각적인 디자인이죠. 시각적인 거. 이거는 원래 지자리입니다. 이 부분도 공간이 약간 있습니다. 텀이 보면 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텀이 한 3mm 됩니다. 이 텀도 이제 큰 스피커를 꽂기 위한 나중에 위에서도 필요할 수 있지만은 이 천의 질감과 이 스피커의 모양 색깔이 서로 이제 조합이 잘 안 됐을 때 여기다가 또 하나의 라인을 끼바 넣을 수 있는 거죠. 링을 만들어서 끼바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레자를 입히든 천을 입히든 똑같은 색깔이든 다른 거든 입혀서 끼봤든지, 또는 이제 멋지게 하려면 여기다가 우리가 요즘 싸게 파는 거 많지 않습니까? 앰비언트 같은 거를 꽂아버리면 되잖아요. 꽂아버리고 전기만 요 뒤편에서 조금 구멍 내서 넣어주면 앰비언트가 이렇게 뺑 둘러 있다 치면 그 얼마나 또 멋진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스타일을 이제 별로 안 좋아하고 시간 낭비처럼 느끼지고 이제 차주들이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막 그럽니다. 왜냐면 음악적인 쪽에만 열정이 이제 더 하고 싶지 그 외 부분에 열정이라는 것이 또 넣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기자기한 어떤 조명은 좀 잘 표현을 안 하는 편입니다. 저래 하면 잘 합니다. 하면 그 시간을 써야 되니까 그 시간이 이제 아까운 거고, 손님은 내가 그 시간을 쓰면 또 뭔가를 또 저한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는 거고, 이만 해도 내기 보기 좋습니다. 이게 이만큼만 해도 이게 그래서 이제 완전히 완료가 됐다. 그러고 2.2 창문 한번 올려 볼까요? 2.4 큐빅 정도의 브론드 도어 8인치 엔콜로저 포타형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창문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보기가 더 좋을란가.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그런 미끄럼보다는 보기 좋네요. 요 부분이 이제 튀어나오는 요 부분이 여기에 많이 데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충분한 공간을 두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얇으니까 여기가 두껍게 하고 싶은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고려하지 못하면 초보자 때도 많이 당했습니다. 스스로가 이거 데이 가지고 맨날 씻고 삐걱삐걱 소리 나고 이 다이는 그 표시가 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부분이 이거 안 다이고 공간을 많이 두기 위해서 스피커를 좀 뒤로 당기면 물리면 되지 않느냐. 스피커 자꾸 뒤로 오면 뒤로 올수록 정치자 쪽으로 자꾸 엉덩이 쪽으로 뒤로 가는 편 아닙니까? 그러면 베이스의 이 스피커 미드 베이스에 나는 소리와 우퍼 소리 이걸 결합시킬 때 그 결합된 소리가 대시보드에서 상단에서 나든가 이래야 되는데 자꾸 이쪽 뒤로 가면 갈수록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겁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베이스 스피커를 달았다, 더 좋은 겁니다. 물론 이제 8인치 도어에서 울려서 나는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말을 하자면 그렇다. 그러니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불리하고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갈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가고 요만큼 살릴 만큼만 앞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너무 쏠리지 않습니까? 앞쪽으로 간 것들이 디자인을 할 때 너무 앞으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이게 불 들어오는 것도 다행히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요 바람 구멍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균형을 맞추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앞으로 당길 수 있었고, 너무 앞으로 가도 이쪽 부분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엔클로저 구조상도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선에서. 디자인도 생각해야 되고. 이 부분을 요런 쪽 패널로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균형을. 이게 뭐, 실물은 멋진데, 이게 화면상으로는 실물보다 좀 확실히 좀 덜 멋지다는 것은 제가 뭘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실물이 지금 제가 보는 화면보다 훨씬 멋집니다. 그래서 이거로서